한 세상 소풍 행복했습니다. 임종 앞둔 마지막 하루 나타나는 결정적인 증상들. 한 세상 소풍 왔다고 노래하고 떠난 가수 고 송대관.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부터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웰다잉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노후 세대가 인지하는 웰다잉, 그리고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증상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5.5%로 늘어났는데요. 최근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부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웰다잉에도 관심이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종활, 즉 마지막 생활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종활은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2010년쯤부터 유행하기 시작했고 최근엔 1인 가구 맞춤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도쿄와 간사이 지역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대형 장례 회사인 공익사는 1인 가구를 위한 조문객 없는 장례식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해당 상품에는 공익사가 제공하는 장례 서비스와 사후 서류 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격은 옵션별로 6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독거노인 가구가 급증하는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에서도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해 상반기 관내 4개 동을 대상으로 사전 장례 주관 의향 사업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1인 가구인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 장례 주관 의향서를 받아 위급 상황 발생 시 연락할 가족 및 지인 등을 미리 파악했는데요. 총 169명이 장례 주관 의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69명 중 7, 80대가 69%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신청자 대부분은 장례 주관자로 직계 가족을 원했고 친구, 요양보호사, 아파트 경비원 등 친분 있는 제3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많은 7, 80대 노인분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임종기 때 연명 의료 중단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세 이상 성인 12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2%가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조력 존엄사 합법화 찬성하는 국민들도 무려 82%에 달했습니다. 3년 전 어머니를 암으로 떠나보낸 김 모 씨는 최근 임종기에 치료 효과 없는 의학적 시술을 안 받겠다고 서약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는데요. 김 씨는 차도도 없이 호흡기의 의지에 하루하루 버티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였다며 자식으로서 부모의 연명 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내 삶의 마지막은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국민들 92%가 연명 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서가 68.3%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가족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서 56.9%,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아서 42.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의 92%가 연명 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82%가 조력 존엄사의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품격 있는 죽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삶에 대한 다음의 예시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시궁창에서 오전에 부화한 하루살이는 점심때 사춘기를 지나고 오후에 짝을 만나 저녁에 결혼했으며 자정에 새끼를 쳤고 새벽에 오자 낡아진 날개를 천천히 접으며 춤추며 왔다가 춤추며 가노라 라고 외쳤지요.
미루나무 밑에서 날개를 얻어 7일 산 늙은 매미는 득음도 있었고 지음, 즉 소리도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70 넘게 산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춤출 일 있으면 내일로 미뤄두고 노래할 일 있으면 모레로 미뤄두고 모든 좋은 일은 좋은 날이 오면 하겠노라고 미뤘더니 가쁜 숨만 남았구나라고 한탄했습니다. 그 즈음 어느 바닷가에선 1000년을 산 거북이가 느릿느릿 1000년째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게 한평생이지요. 같은 자연에 존재하지만 하루살이의 인생은 왜 이리도 짧고 거북이는 왜 이리도 긴 것인가. 사람은 하루살이나 매미에 비해서는 긴 삶이지만 1000년 거북이에 비해서는 매우 짧지요. 하루살이나 거북이나 인간은 모두 한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조물주는 만물을 차별두어 창조했지만 시인에겐 그저 똑같은 하루살이일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조물주보다 시인의 가슴이 더 따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시간 안에서 오늘을 재미있게 살면 그만인 것이지요. 하루살이도 그 짧은 시간 안에 결혼도 하고 새끼도 낳지 않았는가. 사람은 100년 산다지만 이보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지는 이가 있고 100년 이상 사는 이도 있지요. 그러나 모든 생명은 생로병사의 길을 걷습니다. 늙어가면서 아프고 그리고는 숨을 거두지요. 사람이 늙고 아프면 혼자 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가족이나 사회의 보호가 필요하지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2008년 노인 장기 요양보호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는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정부가 가진 돈은 제한적이니만큼 국가로부터 완벽한 케어를 받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세상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두 갈래 길이 있는데요. 임종 모습을 지켜보면 명징하게 드러납니다. 한 세상 소풍 끝내고 홀가분하게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의 얼굴엔 평온과 광채가 빛나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데요. 이게 바로 죽음을 준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소위 죽음학이라는 것을 공부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몸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어쩔 수 없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는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인데요. 보통 수면은 회복으로 이어지지만 임종을 앞둔 사람의 긴 수면은 장기 기능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둘째, 10분에서 20분의 무호흡을 보이다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리고 혈압이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셋째, 의식이 흐리고 착각과 망상을 일으키며 헛소리나 잠꼬대 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몹시 흥분했다가 불안해지기도 하고 슬프게 울기도 하는 등의 선망이 나타납니다. 넷째, 피부색이 창박해지고 푸르스름하게 변화됩니다. 이런 모든 증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당황해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심장이 멈추고 숨이 떨어져도 청각기관만큼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자손들의 얘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숨이 멈춰도 고인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울음과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평생에 걸쳐 많은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은 대개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돈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막상 임종시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알면서 몹시 억울해합니다. 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한정적임을 알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한다고 합니다. 현재 세상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116살입니다.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84세 정도로 늘어났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세 넘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웰다잉의 가장 현명한 방법은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간주하고 한 세상 소풍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하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죽음을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성창일 TV였습니다.